안녕하세요. 신한 IT팀 김찬우 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IT 부품 전기전자 섹터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형우 연구원님과 함께 22년 IT 부품의 관전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판이나 암리만 카메라 업체들의 주가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2년도에 저희가 어떤 요소들을 좀 유의해서 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에서 IT 부품 전기전자 산업 담당하고 있는 박형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에 대해서 산업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사실 관련주들의 주가 반응은 이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판 산업과 카메라 부품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요. 거기에 대한 배경은 기판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공급이 부족한 부품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의 괴리에서 이제 호황이 기대되는 제품군이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 변화에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제품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몇 가지 의견들 공유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올해 수요가 가장 부진했던 세트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도 좀 달라지는 동향 또는 달라지는 의지가 확인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판 쪽부터 먼저 알아보면 최근에 심텍, 코리아 서키트, 최근에 밀고 계신 이수 페타시스 같은 업체들의 주가가 진짜 매우 많이 오르고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떤 이유로 좀 업체들 주가가 좋았고 앞으로는 또 어떤 이슈들로 업체들 주가가 좀 좋을 퍼포먼스가 좀 좋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생각해 보면은 모든 기판들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좋을지 분류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고 싶은데요. 장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류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의입니다. 저도 이제 선배님들한테 과거에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고요. 기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낭창한 FPCB 이제 연성 회로 기판이라 그러고 보통 부품들을 연결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성 회로 기판이라 그래서 우리가 TV 뜯어보고 컴퓨터 뜯어봤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네모난 직사각형의 딱딱한 기판이 경성 회로 기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판이 사람 몸으로 치면 척추 또는 골격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좋다는 거는 위에 FPCB가 아니라 아래쪽에 PCB 산업입니다. PCB 안에서도 이제 또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업황이 가장 좋다고 하는 건 패키징 기판이고요. 이 패키징 기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척추 골격 역할을 IT 기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후공정의 소재 부품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 파운드리 쇼티지다 뭐다 난리가 났는데 그 안에서 파운드리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전방에 수요 성장률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족해요, 더 주세요, 공급 증설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산업군이 패키징 기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기판이 좋다는 거고요. 다음 또 하나는 메인보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성 회로 기판의 이제 중심 분류죠. 이 메인보드를 만들어지는 기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HDI 기판, SLP 기판, MLB 기판. 근데 그 중에서 MLB라는 기판의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업그레이드 또는 미중 분쟁의 반사이익 이런 부분으로 관련주들의 동향 또는 수급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패키징 기판 MLB 쪽을 좋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좀 더 전달드려 보면은 일단 패키징 기판에서 좋아진다라는 거는 이미 중간점은 돌았습니다.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2년 반 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간점은 돌았다. 저는 이렇게 투자자분들께 항상 설명을 드리고요. 이미 2년 반 동안 주가가 올랐다는 건데 여기서 계속 좋게 봐야 돼?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겠어? 라는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산업 코멘트 자료를 통해서도 한번 이제 서술했던 내용인데요. 두 가지 변화가 확인되고요. 첫 번째는 반도체 기업들이 이 패키징 기판 기업들이 증설을 안 한다고 하니 자기들이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줄게 또는 장비를 사줄게 대신에 너네 투자를 어떻게든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변화는 이렇게 증설된 물량에 대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자고 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판은 3개월, 진짜 길어도 6개월, 짧으면 2개월 선행 발주하는 부품입니다. 이 반도체 기업들이 기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한 2달 전에만 발주를 내놓으면 어느 정도 받아갈 수 있는 조달 가능한 제품군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쇼티지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짧게는 3, 4년치
길게는 6년치씩 물량을 묶어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모멘텀 반영된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업사이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보시는 장표의 왼쪽 오른쪽 내용들인데, 왼쪽에 영업이익률 추이고요. 여기 퍼스트 티어, 탑 티어 업체들로는 뭐 삼성, 전기, LG, 노텍, 일본 기업들, 대만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패키징 기판 영업이익률은 현재 20% 중후반에서 30% 초반에 달합니다. 뭐 과거에 패키징 기판 마진율 10%만 넘어도 괜찮다라고 할 때로 비교해보면 2배, 3배 이상 좋아진 거죠. 일부 기업들은 이 탑티어 중에서도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20% 근처밖에 안 되는 회사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일시적으로 고정비가 늘어난 영향이어서 그런 거지, 그 회사들도 계속해서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지금 사자고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패키징 기판으로 탑티어를 사자는 게 아닙니다. 세컨티어 기업들을 보자는 거예요. 심텍,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해성 DS와 같은 기업들이고요. 그게 그 왼쪽 그래프에서 세컨티어라고 적어놓은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인데요. 이 회사들은 올라왔다고 해봤자 여전히 10% 초반대 또는 10% 중후반대 정도밖에 영업이익률이 안 됩니다. 내년 되면은 이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영업이익률이 탑티어를 따라가면서 상승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실적 개선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밸류에이션 테이블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22년 PR이라고 쭉 하늘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 기준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저는 PR이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전히 내년 영업이익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한 IT 추정치라 그래서 22년 PR을 좀 숫자를 바꿔서 해놓은 게 제가 생각하는 전망치고요. 여기서 왼쪽에 설명드렸던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패키징 기판 내용이고요. 하나만 더 덧붙여보면은 MLB 기판 산업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MLB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키징 기판, 반도체 소재는 아니고 메인보드의 한 종류고요. 보통 전장 부품, 서버 장비, 그리고 통신 장비에 채용되는 기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마치 2년 반 전에 패키징 기판에서 나왔던 그 모습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황의 초입이다 라고 여기 좀 제목을 서술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몇 가지 부분인데요. 먼저 보시면은 이제 고객사와 공급사를 왼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고객사 쭉 나열된 걸 봐주시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에요. 일부 유럽 기업들이고요. 하나 업체 여기에 적어놓지 않는데 화웨이 같은 경우에 중국 기업인데 화웨이 GT 정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고객사들은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공급사는 오른쪽에 한번 봐주시면은 대다수가 중국 기업들이고요. 또는 중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일본과 한국 기업 일부는 오히려 이 공급을 지금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미중 분쟁 때문에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 제조 기업들이 중국 부품 비중을 낮추고 싶어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결과치로 MLB 산업에서도 중국에서 한국 또는 또 다른 국가의 기판을 활용하려는 고객사들의 동향이 감지됩니다. 여기서 MLB 기판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 마치 2년 전, 3년 전에 패키징 기판의 초입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전 좋게 보는 거고요. 여기는 미중 분쟁만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통신 장비와 서버 장비의 업그레이드 효과로도 이제 기술 변화에 따른 캐파 축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수페타시스라는 회사의 지배 구조를 좀 나열해봤는데요. 2년 전에 2019년에 심텍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었던 그 초입에서 환경이 어떤 거였냐면 매년 3,400억의 적자를 내던 자회사가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굉장히 유사한 게 여기 이수 엑사보드란 회사와 이제 이수 중국법인 두 곳에서 매년 최소 200억에서 400억씩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수 엑사보드 사업을 올해 접었고요. 그 다음에 이수 중국법인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3분기도 흑자 전환했었고 4분기도 흑자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회사들이 돌아서다 보니까 호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MLB 기판 기업들도 패키징 기판이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반도체에 있어서 메모리랑 비메모리로 나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 산업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은데 이 패키징 기판 쪽에서도 메모리 산업이 안 좋으면은 전체 산업의 영향에 히트가 조금 있지 않을까가 첫 번째 궁금했던 거고, 제가 알고 있는 거면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PCB 쪽에서는 사실 약간 좀 마진이 좀 생각보다 낮았던 걸로, 그래서 이제 하이엔드 업체들이 많이 나갔던 퍼스트티어 업체들이 조금 엑시스를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슈들이 최근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진율도 좋았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은. 네, 첫 번째 메모리 관련된 패키징 기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기판에 노출도가 높은 패키징 기판 기업들도 매출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비메모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 메모리 가격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저희는 의견이 좀 다르지만요. 근데 메모리의 출하량, 빗그로스가 마이너스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패키징 기판 기업들은 메모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단가가 훨씬 높으니까 난 비메모리에 포커싱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내년에 메모리 빗그로스가 플러스로 난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가 앞으로 우려해야 될 부분은 메모리 기판에서도 공급 부족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DDR5 때문에 또 하나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DDR5 되면서 기판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면 기판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기판을 하나 만들 때 공정 스텝 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이 환경에서 이제 더 머리가 아파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얘네들은 캐파를 줄이고 있으니까요. 저는 내년에 비메모리에 이어서 메모리 쪽도 패키징 기판 쪽 업황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패키징 기판 또는 기판 마진이 안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미 뭐 탑티어 업체들 마진은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 정도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당수 업체들이 한 5년 전, 6년 전에 이 기판 산업을 팔지 못해서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판 산업을 팔겠다는 업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 쪽으로 좀 넘어가서, 최근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업체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저점 대비 주가가 거의 한 50% 정도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LG 이노텍은 거의 미국의 이제 특정 고객사 향으로 나가는 제품들이 많고, 이제 업사이드도 그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그것 때문에만 움직인 건지, 아니면 저희가 좀 다른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두세 가지 모멘텀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말씀하신 북미 고객사의 상황이 좋은 게 맞는 것 같고요. 출하량이 좋으니까요. 잘 팔리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가 AR, VR, 이제 우리는 MR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합쳐서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카메라의 기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한번 그 카메라 기술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장표를 보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생각이 카메라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기존의 카메라의 역할은 색상 인지였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색상 인지에 이어서 심도 인지까지, 쉽게 표현하면 거리까지 재는 카메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가 두 개, 세 개 합쳐지면서 색상 정보를 취합하는 카메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거리를 재는 카메라가 하나 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 카메라가 합쳐지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향으로 제조사들은 두 가지를 보는 것 같고요. 이 방향은 사실 뭐 지금은 아니고 한 4년 전, 5년 전부터 나왔던 트렌드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 사진이 이제 멀티 카메라 여러 개 넣어가지고 사진을 합성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이 이제 3D 카메라라 그래서 직접적으로 레이저 방식, 적외선 방식 또는 각도를 재는 방식, 이런 형태로 해서 거리를 재는 카메라가 있고요. 그런데 왼쪽의 멀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마케팅 수단으로 단순히 카메라 개수만 늘렸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모 부품사 대표님의 의견을 빌어보면은 각각 카메라의 기능을 뚜렷하게 명확하게 바꾸고 있어요. 명확하게 바꾼다는 거는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 오른쪽 3D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활용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AR, VR 또는 자율주행 같은 분야가 생기면서 3D 카메라의
이제 전방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보면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카메라, 뭐 2개, 3개, 4개 카메라의 영역이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표현드렸는데 그 배경은 이제 모바일 카메라를 DSLR 카메라처럼 만들겠다라는 제조사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거기서 몇 가지 흐름이 보이는데요. 요는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은 애플은 삼성을 따라하고 삼성은 애플을 따라하고 이 2개 기업들 모두 또 중국을 벤치마킹하는 것 같습니다. 제조사들이 서로와 서로의 강점을 따라가면서 카메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거고요. 왼쪽에 보시는 메인 센서 시프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카메라가 초점을 잡을 때 렌즈를 이동시켜서 초점을 잡습니다. 그러나 DSLR 더 비싼 카메라에서는 이미지 센서를 X축, Y축, Z축으로 이동시키면서 초점을 잡아요. 근데 이걸 애플이 이미 채택을 했고요. 이 방향을 한국 기업들, 중국 기업들도 따라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 시프트 초점을 잡는 방식에서 앞으로 부품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걸 한 가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폴디드 줌 모듈이라는 얘기들은 뭐 2년, 3년 전부터 삼성전기가 많이 하는 얘기죠. 삼성전자, 화웨이가 지금 자사의 스마트폰 마케팅 전략으로 밀고 있는 카메라 기술입니다. 요는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으려면 렌즈의 길이가 길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얇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 렌즈를 길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길게 만들기 위해서 빛을 90도 각도로 한 번 또는 최대 5번, 6번까지 꺾어가면서 렌즈의 길이, 카메라의 길이를 길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 방식은 삼성과 화웨이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도 이쪽 욕심을 내면서 관련 벤더를 물색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보급형 카메라는 방금 말씀드린 뭐 센서 시프트 폴디드 줌 모듈이 아니라 OIS나 이제 다수의 렌즈 채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최근 보면은 삼성전자나 중국 기업들은 OIS 같은 고부가 카메라 부품을 보급형 스마트폰 모델에도 확대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요소들이 저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부품사들을 골라보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른 카메라 변화는 아까 3D 카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리를 재는 카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LG 이노텍의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인 거죠. AR, VR 기기 시장이 곧 열릴 것이다. 거기서 카메라의 기술이 바뀐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뀌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색상 정보를 취합하는 카메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거리를 재는 카메라도 늘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의 왼쪽 그림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연말에 출시해서 올해 팔고 있는 홀로렌즈2라는 AR 기기입니다. 지금 상용화 모델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진보화됐다고 보이는 상용화 모델 중에서요. 그런 보이는 AR 기기고요. 여기 보면은 이미지 센서를 활용한 카메라가 5개 정도 들어가고 3D 기술을 활용한 거리를 재는 카메라가 3개 정도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3D 카메라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애플만 일부 탑재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AR, VR 시장이 열리면서 이 3D 카메라가 채용이 늘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AR, VR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제쪽 IT 하드웨어 부품군이 이 3D 모듈이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확대해 본다 그러면 옆에 저희 김찬우 연구원님이 담당하는 디스플레이 쪽도 시장은 커지겠지만요. 그래서 제 쪽에서는 어쨌든 IT 단순 부품군에서는 3D 모듈을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3D 모듈을 골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3D 모듈 들어가봤자 카메라 채용량이 몇 개나 들어가겠냐 또는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 라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이제 그걸 시나리오로 짜본 게 장표의 오른쪽 테이블입니다. 초기 시장 규모에서만 내년 내후년만으로 본다 그래도 이 시장 규모가 1조 원, 2조 원 사이에 규모로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5조 원에서 10조 원 단위로 카메라 시장이 커진다라고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AR, VR 시장 이 사이클의 첫 흐름에서만 이런 규모가 보여지는 거고요. 앞으로 이게 자율주행이나 3D 애플리케이션에 확대되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더 낙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카메라 산업에서는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셨던 카메라 스펙업이 되면서 실적을 PQ로 나눴을 때 가격이랑 물량으로 나눴을 때 스펙업은 가격에 좋은 이슈이고 전장이나 AR 기기, VR 기기들은
물량에 새로운 물량을 만들어내는 거에서 좀 좋은 이슈로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뭐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격에 민감하신 디스플레이 애널리스트셔서 역시 네,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러면은 PQC도 보시잖아요, 보통. 그러면 C 쪽에서는 조금 이슈가 없을지. 단가에 이어서 코스트에선 초기에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델 수가 너무 번잡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글래스 한 모델 출시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도 이게 뭐 세 모델, 다섯 모델, 열 모델 이렇게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글로벌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제품을 준비하는 게 애플,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HTC, 페이스북, 메타 같은 회사들의 앞으로 삼성전자, 인텔, 구글 이런 기업들이 다 들고 나올 거거든요. 그럼 제품의 모델 수, 부품 수가 많아지다 보니 단가 코스트에서 조금 고민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환경에서 단가까지 올라가는데 일단 저는 매출 증분부터 고민을 끝내자는 생각이고요. 지금 비용에 대한 우려는 너무 좀 섣부르지 않을까. 일단 지금 우리가 볼 거는 P와 Q의 상승 증가분이다 라고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섣부른 우려를 또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TV 쪽이나 이런 이제 세트 출하량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코로나19로 해서 뭐 TV나 노트북, 태블릿 같은 이제 IT 기기들은 수요가 엄청 좋았잖아요. 최근 뭐 1년 반 동안 수요가 매우 좋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IT 기기 수요에 대한 좀 우려, 교체 주기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거 수요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삼성전자 쪽에서 출하량이 다른 데 대비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전체적으로 핸드폰 이제 IT 부품 산업 쪽에 좀 우려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어려웠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도 계속 걱정은 되고요. 2020년, 21년에 수요 전망을 수요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삼성전자 스마트폰만 조금 어려웠어요. 반대로 저는 이걸 내년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은 삼성 스마트폰 쪽이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수요 예측은 조금 피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망, 애플 스마트폰 전망, 그 제조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맨날 확인해보지만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B2C 수요 예측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는 수요보다는 생산 동향이에요. 그런데 이 생산 동향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의지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표로 말씀드려보면요. 보시는 왼쪽 그림이 이제 삼성전자의 분기별 스마트폰 생산 제 예상치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지난 3분기와 현재 21년 4분기는 약 6,500만 대, 6천만 대 중반 전후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내년 1분기와 2분기는 각각 8천만 대 전후로 스마트폰을 생산하려고 부품 소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정말 잘 팔릴지는 가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삼성전자는 지금까지는 수익성 확보 전략에서 이제 다시 출하량 증가 전략 또는 마켓시어 수성 전략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변화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부품사들 낙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오른쪽에 점유율로 봐주시면은 이건 이제 전체 점유율은 아니고 주요 5개사 시장 점유율만 좀 나열을 해본 건데요. 뭐 크게 바뀌지 않고 1, 2, 3, 4, 5위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기울기의 방향성을 봐주시면은 애플, 샤오미, 오포, 비보 다 올라갔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답이 없던 상황에서 스마트폰 고만했던 상황에서 화웨이 물량 감소를 이 기업들이 받아가면서 다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점유율이 버틴 것도 아니고 빠진 유일한 업체가 삼성전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수익성 확보 전략만을 고수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저는 조금은 이제 좀 의심 어린 눈초리로 좀 쳐다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도 분명히 이제 마켓시어 확대 전략 또는 출하량 확대 전략으로 방향성 선회가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반증이 이 생산의 변화 흐름이 아닐까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부품사로 의견을 이어가 본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IT 부품사들은 이제 일부 기업들 제외하고 대다수가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좋게보는 패키징 기판이나 뭐 MLB 기판, 일부 모듈 제품군 삼성전자 상관없이 실적도 좋고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도 사실은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아요. 정확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마저 내년에 생산량, 출하량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한국 IT 기업들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IT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부진한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만 좋았고 대다수가 부진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포인트로 지금까지 유일하게 부진했던 삼성전자 스마트폰 쪽에서 오히려 업사이드를 찾아볼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했던 거는 뭐 이제 여기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IT 업황에서 제가 담당하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지만 담당하시는 이제 기판이나 카메라 모듈 쪽 주가는 계속 좋은데 저희 종목에 대한 얘기는 오늘 좀 많이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것들 좀 최근에 지금 언급드렸던 종목들에 대해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신한 쪽에서 이제 발간하고 있는 리포트, 최근에 리포트를 되게 열심히 발간하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